정상인에 비해서 암 환자들이 이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 저희 병원에서 암 환자였는데 298에서 치료하고 1375. 유방암 복수가 찬 거예요. 배로 전이 됐고 뼈 전이 됐어요. 복 다 빠졌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먼저 기존 암 치료에 대해서 기존의 암 치료, 특히 대형 병원에서 하는 치료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술이 가능한 범위인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수술이 어렵다든지 또는 수술 후에 잔존한 걸 치료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라든지 또는 전이라든지 이런 암에 대해서는 항암제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수술이 전이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술 전후에 그 전이를 막을 수 있는 치료법들을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시행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을 통해서 칼이 들어간 자리라든지 또는 구멍이 난 자리를 통해서 아주 미세하게 이 동그란 게 암세포거든요. 나오게 되죠, 혈류로. 이게 피는 흐름이기 때문에 가다가 대부분은 그 안에 있는 면역세포한테 죽습니다. 근데 일부가 이렇게 혈관 쏙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나 너네 편이 하고서 숨어 살아요. 살다가 우리 면역이 약해졌을 때 그때 나타나요. 그게 재발이라 그러고 또 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지만 방사선 치료도 우리 몸에 어느 정도의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위의 암에 대해서 치료적인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 몸의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시행한 후에 항암제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경우에 항암제를 치료합니다. 항암제는 세포독성, 1세대 항암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포독성 항암제, 그 다음에 표적치료제, 이름은 잘 붙였어요. 이렇게 면역치료제,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세포 독성 치료제는 빨리 자라는 세포를 다 죽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고용량이면 사람이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용량을 아주 적게 해서 일반 세포는 안 죽고 빨리 자라는 세포가 죽게. 암이 빨리 자라요. 그죠? 암 세포를 죽인다. 근데 그게 우리 몸에 빨리 자라는 세포 똑같이 죽여요. 항암제를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빠지고 위장장애가 오고 면역을 떨어뜨려요. 골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결국 적도 죽이지만 우리 아군도 죽이는 거예요. 군인을. 그 상황에서 누가 더 나중에 더 이기느냐에 따라서 재발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표적 치료제도 있지만 이거는 표적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성이 좀 잘 생기는 성향이 있고 고가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면역 치료제, 이것도 내성이 많이 생기는 걸로. 초기에 반응률은 좋지만 암이 굉장히 똑똑한 성질이 있습니다. 피해가 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재발하고 전이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변신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표적이 어디를 표적했다 그래서 우리가 저쪽으로 안 가고 딴 길로 가도 되는 거니까 표적이라는 게 잘못되면 다른 치료가 되겠죠. 항암제가 면역이나 이런 것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신경을 건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항암제 관련해서 신경 독성을 일으켜요. 그걸 말초신경병이라는데 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만성으로 영구히 장애가 오는 수도 있어요. 아주 면밀하게 보고 있다가 그런 독성 나타나기 전에 사실은 끊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파악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사치료라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치료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환자 가족이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저 원장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요? 하고 싶어요. 지금은 환자들이 환자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은 맞아요. 2년 반 전에 대형 병원에서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서 온열 치료와 주사 치료 그리고 물론 항암제 치료도 같이 했는데 6개월 만에 전립선 원바람이 없어졌어요. 물론 전이는 몇 개 남아있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 다니는데 굉장히 건강하세요. 본인이 암 환자 중에 가장 건강하다고 얘기하시니까 2년 반 되셨나 그래요. 그래서 암이라는 게 단순히 유전적인 병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염증이라든지 자기 후성 유전이라든지 장내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느 하나의 표적이나 아니면 단순히 면역 치료제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학제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본인의 면역을 올려서 치료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 최 원장님이 하시는 명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면의 질이라든지 마음의 안정 같은 것이 암 치료에 굉장히 중요해요. 암 환자한테 3개월이라고 하면 3개월 전에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입맛 떨어져서. 얼마나 살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신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부터 암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 암은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 면역 중에 백혈구가 중요하고 그 백혈구 중에 NK세포가 중요해요. NK세포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없애고 암세포를 죽여요. 그냥 명령 안 듣고. 그래서 NK예요. 내추럴 킬러.
얘는 명령 안 받아요. 가다가 암 보이면 그냥 없애버려요. 수명이 일주일에서 2주, 한 일주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열흘 정도. 그래서 실제로 그 과거에 정상인에 비해서 암 환자들이 이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결국 면역이 떨어져서 나이가 들어서 많이 걸리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면역이 떨어져서 특히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져서 암이 걸린다. 요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 있는 그 기종은 아니지만 다른 기종들이에요. 온열치료기라고 해서 허가받는 기종들입니다. 많은 병원에 이 미국 기종이라든지 유럽 기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기종들을 병원이나 서 갖고 있었는데 효과가 별로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퇴출되고 지금 저희 병원에 있는 통전 방식을 하는 고주파온열 기계를 들여놨고 그걸로써 효과를 많이 보셨어요. 이건 돼지 실험하는 거예요. 진짜 열이 올라가는지. 열이 올라가면 암을 죽인다든지 면역을 올리는 건 알겠는데 진짜 열이 올라가느냐를 실험한 거예요. 6년 전쯤에 이렇게 돼지에다가 돼지보다 뚱뚱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넣고서 열치를 하는 거예요. 했더니 50분이 돼야 42도. 되게 중요한 온도예요. 42도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끊으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동안 더 유지해줘야 실제적으로 암을 사멸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할 때 2시간을 고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많은 요양병원에서 기종도 다를 뿐더러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 데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1시간 이상 하는 데를 내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한 대니까. 저희는 20대예요. 그래서 NK세포, 이거는 대한온열의학회 최일봉 회장님의 자료인데 치료 전에 이렇게 30, 40 뭐 이렇게 낮았죠. 이러면은 암 못 이겨요. 보통 500은 넘어야, 적어도 250은 넘어야 암을 상대해요. 그래서 치료 후에 240, 790, 2000, 뭐 일본 182, 696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암하고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병원에서 암 환자였는데 298에서 치료하고 1375. 물론 이게 검사할 때만 좀 등락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열하고 면역은 애인이에요. 그래서 느껴요 서로.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열이 나고 독감이 걸리면 고열이 나듯이 그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열을 통해서 면역을 자극하고 그 자극된 면역이 바이러스나 또는 암을 이기는 게 한 방식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 특히 NK세포가 열받으면 가서 죽여요. 열받으면 암세포를 가서 죽이더라. 온열요법의 작동 원리는 그죠? 암세포를 죽이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세포막을 파괴해서 종양으로 혈액이 많이 가게 해요. 그래서 더 항암제 치료에 민감하게 만든다. 이 점은 당연히 종양으로 하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방사선요법이나 항암제의 효과를 올려주고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정상적인 조직은 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쁜 놈만 죽이고 우리 세포는 보호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인은 깨우고 이런 자연치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면역세포 어리버리 하잖아요. 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을 받으면 뾰족뾰족해지는 거 보이죠. 정신 차린 거야. 열 받아서 가서 죽이는 거예요. 암 조직은 이렇게 차가워요. 그리고 어둠이에요. 막혀 있어요. 근데 열을 통해서 혈류가 막 흘러다니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항암제가 막 그 안에 더 들어가죠. 항암제를 하려면 온열치료를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그럼 암이란 건 어떤 치료를 하느냐? 고주파 온열 중심의 항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검증된 주사 치료를 하고 대사약물 치료라든지 영양물질 치료. 최 원장님이 하시는 안정치료 및 교육. 고주파 온열 치료는 성원하고 서 보유하고 있는 거 거기 2대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대를 사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고주파 온열 치료는 자연 친화적이고 독성의 축적이 없고 반복 사용 가능하고 항암 치료와 병합 시 효과를 더 증대시키고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저희 병원에 하는 게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는 용량이 낮을 때는 암세포도 보호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이것도 좀 다른 개념인데 어찌됐거나 저희가 하는 고용량일 때는 무조건 항암 효과예요. 대사약물 치료도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고요. 영양물질 치료도 뒤에 약사님 모셨는데 같이 상의하면서 그것만 갖고도 치료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것도 다 할 수 있는 거 누구든지 다 투입하는 거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마지막 삶에 희망을 갖는 사람들한테 방사선 후유증의 치료라든지 항암 후유증 치료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암이랑 내원전에 우리가 상담하실 때도 좀 참고하시라고. 의무교육 일체 가급적이면 그 다음에 그 치료 과정 중에 발생한 부작용이나 현재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 본인들이 먹는 비타민제나 보충제 또는 자기가 뭐 당뇨든 아니든 그 약물의 목록도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알아야 그분한테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좀 시간도 걸리고 우리가 힘들고 불편할 수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환자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루틴으로 하는 치료는 그건 좋지 않아요. 예.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의사의 말을 메모하여 듣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져오시고 의사한테 우리한테 물어볼 질문도 적으시면 더 좋아요. 생각을 하고 와야 되거든. 갑자기 거기서 막 하려면 환자들도 당황하거든. 궁금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적을 수 있게 우리 설문지 같은 데도 잘 체크해 주시고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예를 직장암인데 환자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직장 어느 부분에 암입니까? 내가 단계가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뭐 필요한 게 있어요? 치료 옵션이 뭐예요? 치료 가능성은 얼마입니까? 뭐 부작용은 있나요? 일상생활 할 수 있나요? 나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치료법이 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내가 이걸 꼭 하고 싶은데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의사 선생님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무엇을 권할 거예요? 이거는 꼭 질문을 하라 그러려고.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어떤 소책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알아놔서 드릴 수 있게. 환자들이 질문을 잘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가이드하는 게 이런 걸 이제 보내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적고 그 짧은 시간에 서로 교감을 하기가 더 쉽고 저는 직업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다 따져요. 가족관계라든지 되게 중요해요. 그게 나중에 치료할 때 상당한 저걸 해줘요. 암이랑은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 중심의 암 치료 진료입니다. 치료를 차별화해서 붕어빵 진료를 안 합니다. 환자 맞춤형으로 치료할 거고 암종별로 검증된 대사치료, 영양치료를 접목할 것이며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입니다. 근거 중심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이 될 것이고 암 환자와 평생 동행할 것입니다.